북한 핵 그리고 미사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10일 정부 성명 발표했죠. 개성공단 통해서 6,160억 원 유입됐다. 핵 미사일 고도화에 쓰인 걸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12일 날 기자회견을 다시 해서 개성공단 임금 등이 대량 살상 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가 있다. 자료도 있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4일 KBS 일요진단에 나와서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 70%가 노동당 서울실로 상납돼서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 거 아니냐. 그런데 어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가서는 증거자료, 액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와전됐다, 송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보면은 자료가 있다고 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자인하게 되고 자료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한 게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홍영표 장관이 잘못하고 있는 건지 또 이 북한 핵 미사일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인지 등 고민하게 합니다. 양무진 북한대학교 대학원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광명성설이라고 북한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오늘을. 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데 북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북한의 명절은 크게 민속 명절과 국가 명절 그리고 민족 최대의 명절 세 종류가 있습니다. 네네. 설이나 단오 그리고 추석은 민속 명절이라고 합니다. 네네. 당 창건이라든지 공화국 창건이는 국가 명절입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 네네. 또 그리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 태양절은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부르습니다. 네. 예, 북한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이런 민족 최대의 명절 시기에는 주민들이 쉬면서 네. 또 각종 행사에 동원되면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해고하는 네. 날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기는 돌아가신 부모님 생신도 가물가물한데도 1월 8일이 누구 생일인지 4월 15일이 누구 생일인지 2월 16일이 누구 생일인지를 알 정도니 이게 세뇌된다는 거, 훈련된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쏘아올린 미사일을 광명성호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광명성호 일단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상징하는 표기입니다. 네네. 김정인이 그러니까 돌아간 아버지한테 효도 한번 한 거네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보면은 인공위성은 광명성호고 네. 인공위성을 실어 나르는 것은 은하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과거에 은하를 부를 때는 김정일 시대에는 은하가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네. 또한 이제 김정은 시대 때는 은하가 김정숙이가 아니라 김정일 자신이다 이렇게 김정은 자신이다 이야기했는데, 네네. 이번 광명성 4호 이거 보면은 네. 서울은 로켓도 광명성이고 인공위성도 광명성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이란 맹칭을 하나로 해가지고 네. 오히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언 이것을 좀 더 받들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란 광명성을 붙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은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투리가 심하셔서 제가 못 알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은하를 이제는 광명성호로 통일한 것 같다. 이것을 이제 대단한 도발을 한 건데 계속될 걸로 보십니까? 계속 쏴 올리겠다고 어제 김정은이 말했어요. 북한은 이미 2012년부터 네. 9호까지 발사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적어도 이것이 장거리 로켓이든 인공위성 이것이 상용화되든 무기화되든 적어도 네. 한 9차례 정도 발사해야만이 네. 실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아마 9차례까지는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몇 번 더 남은 건가요? 지금은 이제 한 6차례 했기 때문에 한 30차례는 남았다고 봐야 되겠지요. 예. 어제 이제 분명히 앞으로 계속 미사일을 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기술자들 연회에 가가지고 네. 계속 쏴올리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지요. 네네. 그러니까 멈출 생각은 없는 거네요.
그 지금 현재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실전 배치의 문제, 또 네. 그리고 계속 그 쏘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 그런 거 봤을 때 앞으로 한 서너 차례 정도는 더 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실전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미국 측에서는 얘기 나오고 있던데 KN-08인가요? KN-08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네, 네. KN-08은 일종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아, 네. 이것은 일부에서는 실전 배치된 그 상황은 네. 이미 이란을 통해서 실험을 다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실전 배치됐다. 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네, 네. 이란에서 실험한 것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KN-08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실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전 배치했다. 이렇게 네.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뭐 정확한 건 알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94년에 북미 고위급 협상도 북한이 이제 임의로 핵연료봉을 이제 추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뭐 캐도 만들어서 뭐 또 지어주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북한은 숨기면서도 핵 개발 계속 해왔는데 지금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건 뭡니까? 북한이 지금은 이제 이번에 광명성호를 쏘든지 아니면 핵실험하든지 네. 그 의도는 세 가지입니다. 네. 일단 로켓과 핵은 그 일종의 한 세트 아닙니까? 네. 먼저 기술적 측면에서 핵 보유국으로 더 나아가겠다. 네. 그런 의도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군사 강국이라는 의지 속에서 북한 내부의 그 체제 결속을 이루겠다. 네. 그런 측면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미국의 그 북핵 정책, 네.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부각시킴을 해가지고 네. 아마 미국의 차기 정부와 그 핵을 가진 국가끼리 동등한 입장에서 네. 핵 군축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평화협정 논의에 선점하겠다. 뭐 그런 네.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예. 그런데 북핵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근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로서도 사실은 뭐 계속 주시하고 있었지만 어떤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근본적인 원인은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불신이 컸기 때문에 남북 간이든 북미 간이든 대화와 합의 이행에 진정성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특히 북한은 그 내부의 불안정성을 체제 결속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지고 네. 핵과 미사일 실험이라는 충격 요법을 자주 사용했고 네. 한국과 미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변화로 인해 가지고 네.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는 더욱더 악화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따라서 남북한과 북미 간의 그 상호 체제 존중이라는 기본 정신을 가진다면은 네. 아마 북핵 문제 해결도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 듣고 보면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한 게 체제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미국과의 대화를 하기 위한 그러한 북한의 입장이기 때문에 대화의 문을 열면 이게 해결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왜 그러냐 하면은 네. 물론 대화를 하더라도 서로가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진정성이라는 일종의 불신을 해소하는 건데 네. 불신 해소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행하면서 네. 그 이행 속에서 불신 해소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과거 20년 동안 보면은 합의해놓고도 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이행의 한 90% 책임은 북한이 있지만도 네. 한 10% 제동은 한국과 미국에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네네. 지금 현재 우리가 어차피 지금 이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압박 제재보다도 대화가 그래도 유일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현 단계에서 지금은 이제 모든 이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 제재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대화해라! 이렇게 하면은 약간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볼지 모르겠지만도 네. 현 단계에서는 물론 한편으로는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대북 제재 압박에 동참하면서 네. 또 다른 한편으로 대화의 끈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북핵과 미사일이 결국 어느 쪽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 북핵 문제, 특히 그 장거리 미사일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도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네. 평상시에는 한반도에 있기 때문에 네. 특히 북한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지요. 그러나 그 장거리 탄도미사일 하면 이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연상하기 때문에 네. 이것은 아마 미국에 대한 압박용이다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우리에게 위협 요인이요. 또 그리고 주변 국가뿐만 아니고 미국에도 위협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끈을 놔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효진 감사합니다. 북한대학교 대학원 교수였습니다. 7시 44분입니다.